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서 정말 묵묵히 공부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저희가 함께합니다. 네,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 저희도 잘 알지만 정말 잘 해내고 계세요. 저희가 그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아마 참고하고 계실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RL 직렬 회로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위상각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확실히 개념을 잡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RL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이 걸릴 때 말이죠. 왜, 그리고 또 어떻게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걸 이해하고요. 그 차이를 나타내는 위상각, 세타라고 하죠. 이 계산 공식을 확실히 익히는 겁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 선택지 중 정확한 답을 딱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실전 감각. 네, 그걸 키우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학습 목표 설정부터가 확실하네요. 그럼 오늘의 탐구는 RL 직렬 회로 위상각의 개념 이해, 그리고 핵심 공식 완전 정복,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RL 직렬 회로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저항 R하고 인덕터 L이 한 줄로 쭉 연결된 말 그대로 직렬 회로인데요. 여기에 V equal VM, sin 세타 V 같은 이런 정연파 교류 전압을 딱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교류 전압이 RL 직렬 회로에 인가되면 당연히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저항 R이고요. 두 번째는 인덕터 L 때문에 생기는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메가 L은 뭐랄까 코일 성분인 인덕터가 교류 전류의 변화 자체를 방해하려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저항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오메가는 각주파수 2파이 F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저항 R은 원래부터 있던 길 위에 장애물 같은 거고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은 전류의 변화 자체를 싫어해서 생기는 약간 추가적인 방해꾼 같은 느낌. 그런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저항은 에너지를 열로 소모하면서 전류를 방해하고요. 인덕터는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잠시 저장했다가 내놓는 과정에서 전류의 변화를 억제해요. 결과적으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해 요소, 즉 저항 R과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 이걸 벡터적으로 합쳐서 회로 전체의 종합적인 방해 정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임피던스 Z입니다. 블로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Z는 루트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제곱, 루트 R² 플러스 오메가 L² 이거죠. 단위면 물론 다 오음이고요. 임피던스 Z 콜 루트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제곱. 네, 이건 저항이란 리액턴스를 그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합친 거라는 건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전체 저항값보다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그 어긋남, 즉 위상각에 집중하기로 했었죠. 맞습니다. 임피던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시간 차이를 각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위상각, 세타입니다. 만약에 순수한 저항만 있는 회로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똑같이 움직여요. 위상차가 0도죠. 하지만 인덕터다가 회로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인덕터가 들어가면 왜 달라지는 건가요? 아까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 내놓는 과정에서 전류 변화를 억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위상차를 만드는 원리인가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인덕터는 전류가 변하려고 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라는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의 변화율에 비례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전류 파형이 전압 파형보다 뒤처지게 돼요. 아주 이상적인 순수 인덕터만 있는 회로라면 전류는 전압보다 정확히 90도 뒤처지게 됩니다. 그 에너지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전류 흐름이 살짝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인덕터의 그
에너지 저장 방출 특성 때문에 전류 흐름에 시간 지연이 생기고 그게 전압보다 90도 뒤처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저항하고 인덕터가 같이 있는 RL 직렬 회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왠지 0도하고 90도 사이 어딘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 성분하고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위상각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즉, 0도, 세타, 90도 이 범위죠. 다시 말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뒤처지긴 하는데 순수 인덕터 회로처럼 90도만큼 완전히 뒤처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 성분이 전류를 전압과 어느 정도 동기화시키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상각 세타의 크기는 회로 안에서 저항 R과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저항이랑 인덕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인 위상각이 딱 결정된다는 거네요. 그럼 그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는 공식,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핵심 공식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각 세타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R. 여기서 아크탄젠트는 아크탄젠트 또는 계산기에서 tan 인버스 이렇게 표시되는 함수고요. 중요한 것은 괄호 안의 분수입니다. 분자에는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저항 R이 들어갑니다. 읽을 때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R. 네. 분자의 리액턴스 오메가 L, 분모의 저항 R. 이 구조를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야겠네요. 그럼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항 R 값이 아주 크고 인덕터 L 값, 그러니까 오메가 L 값이 매우 작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공식을 한번 보세요. 분모인 R이 커지고 분자인 오메가 L이 작아지면 그 분수 오메가 L분의 R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네, 0에 가까워지겠네요. 아크탄젠트 함수는 입력값이 0에 가까워지면 출력값도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시타는 0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즉, 저항의 영향이 매우 커지면 회로는 거의 순수 저항 회로처럼 행동하게 되고 위상차가 거의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반대로요. 만약 저항 R이 매우 작고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이 매우 크다면요. 그때는 분수 오메가 L분의 R의 값이 아주 커지겠죠. 무한대에 가깝게. 아크탄젠트 함수는 입력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출력값은 90도, 즉 파이 라디안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시타는 90도에 가까워지겠죠. 이것은 회로가 거의 순수 유도성 회로처럼 작동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최대치인 90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공식은 뭐랄까 회로 내 저항 성분과 유도성 성분의 힘겨루기 결과를 각도로 보여주는 셈이죠. 와,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위상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아, 이게 바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당신이 시험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객관식 문제는 이 공식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블로그 자료에 나온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블로그의 예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R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 V는 Vm 사인 세타 V를 가했을 때 회로의 위상각 시타를 나타낸 것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시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R 오메가 L,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I죠. 2번 시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LR,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3번 시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오메가 L 분의 1, 아크탄젠트 R 곱하기 오메가 L 분의 1. 4번 시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R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제곱, 아크탄젠트 루트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 제곱 분의 R. 자, 선택지를 보니까 우리가 방금 확인한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좀 헷갈리게 만든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지 이걸 묻고 있네요. 정답은 당연히 2번. 시타 이퀄 탄젠트 마이너스 1, R분의 오메가 L,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이거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다른 선택지들이 틀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럼 오답 선택지들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번 선택지 시타 이퀄 탄젠트 마이너스 1 R분의 오메가 L은 왜 틀린 거죠? 1번은 분자하고 분모를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가장 흔한 함정이죠. 원래는 시타 이퀄 아크탄하고 리액턴스 저항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저항 리액턴스 형태잖아요. 즉 오메가 L분의 L입니다. RL 회로에서는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이 위상차를 만드는 주된 요인이니까 분자에 와야 하는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만약에 RC 회로였다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이용한 다른 형태의 공식이 나왔을 겁니다. 아하, 분자 분모 뒤바꾸는 아주 고전적인 속임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3번 선택지 시타 이퀄 탄젠트 마이너스 1 R분의 오메가 L은 어떤가요? 이건 뭐 곱해서 역수를 취했는데 완전히 다른 식 같은데요? 네, 맞아요. 3번은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R 곱하기 오메가 L분의 1인데 R하고 오메가 L의 곱은 위상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아마도 공식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수험생을 혼란시키려고 그냥 임의로 만든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4번 선택지 시타 이퀄 탄젠트 마이너스 1 R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제곱 이건요. 분모에 루트 들어간 걸 보니까 임피던스 Z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리하십니다. 4번 선택지의 분모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제곱 이거 임피던스 G 맞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R이 있죠. 즉 탄젠트 마이너스 1 R분의 G 이런 형태예요. 사실 Rg는 코사인 세타, 즉 역률 파워 팩터를 구하는 식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위상각 세타 자체를 구하는 탄젠트 기반의 공식하고는 다르죠. 사인 세타는 G분의 오메가 L, 코사인 세타는 G분의 R, 탄젠트 세타는 R분의 오메가 L. 이 세 가지 성각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혼동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오답 선택지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뭐랄까 출제자의 의도랄까요? 그런 것까지 보이는 것 같네요. 결국 핵심은 세타는 아크 탄젠트, 오메가 L, 즉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이 공식을 정확히 알고 분자와 분모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정확합니다.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면 아는 것도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공식을 그냥 눈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분자에는 리액턴스 오메가 L, 분모에는 저항 R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여러 번 써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선택지를 끝까지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혹시 함정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걸 꼭 들이셔야 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분자 이꼴 리액턴스, 오메가 L, 분모 이꼴 저항, R.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되겠네요.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RL 직렬 회로의 위상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한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논의한 핵심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L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인덕터 L의 그 에너지 저장 방출 특성 때문에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처지게 됩니다. 이 위상차를 각도로 나타낸 것이 위상각 세타입니다. 둘째, 이 위상각 세타를 계산하는 핵심 공식은 세타 이퀄 아크탄 오메가 LR입니다. 여기서 오메가 L은 유도 리액턴스, 단위는 옴이죠. R은 저항, 단위 역시 옴이고요. 분수 읽는 법은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셋째, RL 직렬 회로의 위상각 세타는 항상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습니다. 0도, 90도. 저항만 있으면 0도, 인덕터만 있으면 90도인데 둘 다 있으면 그 사이 값을 갖는 거죠.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세타 이퀄 10 인버스 오메가 L R 형태,
즉 분자의 오메가에 분모의 R이 오는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고요. 다른 함정 선택기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왜 R과 오메가 L이 위상각에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 R이 클수록 세타는 작아지고 오메가 L이 클수록 세타는 커진다는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핵심 공식 세타 이꼴 아크탄젠트 오메가 LR,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그리고 그 의미, 또 문제풀이 전략까지. 혼자 공부하시면서 때로는 좀 막막하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정말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저항 R하고 인덕터 L이 있는 RL 회로를 다뤘습니다. 만약 여기에 커패시터 C까지 직렬로 추가된다면, 그래서 RLC 직렬 회로가 된다면 위상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커패시터는 인덕터와는 좀 반대로 전류의 위상을 전압보다 앞서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상각 계산은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떤 요소, 예를 들어 용량성 리액턴스 XC 이퀄 오메가 C 같은 걸 추가로 고려해야 할지 한번 탐구해 보세요. 이것이 다음 단계 학습으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RLC 회로에서의 위산각이라. 정말 흥미로운 탐구 과제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과 이야기가 당신의 학습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